4강에서는 영역 항해 전략, 즉 사업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 전략의 대표적인 전략으로서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경쟁 전략이란 것은 특정 사업부가 같은 경쟁 시장에 있는 다른 경쟁 회사와 어떻게 경쟁해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경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포터가 이 전략을, 경쟁 전략을 본원 전략이라고 제시하면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전략을,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사업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어느 이 세 전략 중에서 어느 한 전략을 선택해서 경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업부가 처해 있는 시장과 산업의 상태, 그리고 자사의 경쟁, 자원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가 우위 전략, Cost Leadership Strategy. 이건 시장이나 산업에서 가장 낮은 원가로 경쟁하는 전략이죠. 즉 경쟁사보다 대량 생산, 표준화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저감을 통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제품과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생산 코스트를 낮춰서 그 낮은 코스트를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던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받는 경우 높은 이익을 달성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가격 이상의 차별화된 제품 가치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과 어떤 특별한 면에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또 특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 탁월한 서비스나 혁신적인 디자인, 기술력, 브랜드 이미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기업과 독특성, 차별화된 제품 또는 마케팅 믹스를 제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보통 차별화 전략의 경우에는 원가 우위 전략에 비해서 가격이 높죠. 고품질, 고가격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의 욕구와 또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또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끝으로 집중화 전략, 포커스 스트래티지는 전체 시장을 몇 개의 시장으로 나누고 그 시장 중에서 그 몇 개의 세분 시장에서 하나의 세분 시장에 집중해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전략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세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자원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 모든 시장을 다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세분 시장을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자신의 능력을, 자사의 능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커스 전략도 나중에는 원가 우위 집중 전략, 차별화 집중 전략으로 나눴습니다. 특정 세분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도 그 세분 시장에 대해서 원가 우위, 즉 낮은 가격으로 낮은 원가, 낮은 가격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세분 시장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공략하는 차별화 집중 전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은 특정 사업부가 경쟁 시장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경쟁사를 이기고 성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 데 관련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부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목표와 ST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품 수준에서 또는 브랜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즉 측정 가능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즉 숫자로 객관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의 수준은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계량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숫자로 표현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그리고 달성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달성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숫자로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너무 목표를 어렵게 설정하면은 구성원들이 포기하죠. 또 의욕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노력을 하지 않는, 태만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STP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마케팅에서 STP라는 것은 Segmentation Targeting, 포지셔닝의 첫 글자를 따서 STP 전략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데, 전체 시장을 몇 개의 조그만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 나누는 원리는 전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분석해서 그 욕구가 동질적인, 소비자 행동이나 욕구가 동질적인 소비자들을 모아서 그룹핑하는 거죠. 집단화해서 전체 시장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세분시장이라고 합니다. 세분시장 간에는 한 3개의 세분시장으로 전체 시장을 나눴다고 했을 때, 각 세분시장 간에는 서로 소비자 행동이 이질적이고요. 같은 세분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서로 동질적인 소비자 행동이나 특성을 가져야 하겠죠.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이유는, 그 중에서, 나눠진 세분시장 중에서 매력적인 세분시장을 선정하여 우리의 표적시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매력적이냐? 세분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세분시장 자체가 규모가 크거나 성장률이 빠르거나 이익률이 높거나 경쟁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분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높죠. 또한 우리 회사의 자원과 능력으로 어필할 수 있고 쉽게 공략할 수 있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소비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세분시장을 선택하면은 표적시장으로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나면 우리가 표적시장을 우리가 타겟 마켓이라고 하죠. 타겟 마켓. 그러면 이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나면 이 표적시장의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즉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갖는, 어떤 이미지를 갖는 제품으로 위치시킬 것인가, 기억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럼 포지셔닝은 위상정립이라고도 하는데 경쟁사와 비교한 우리 회사 제품이나 브랜드의 상대적인 위치, 소비자가 인식한 위치, 지각한 위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타겟 마켓 고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럼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려면 말로만 우리가 포지셔닝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믹스, 즉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을 포지셔닝과 일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 통합하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경제적인 자동차로 우리가 경쟁사에 비해서 경제적인 자동차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제품 자체, 즉 연비라든지 그 디자인이라든지 엔진의 뭐 배기량이라든지 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그 경제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도 경제성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도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뭐 할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 정책을 사용해서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또 유통도 중간상을 많이 거치는 딜러 마진을 많이 주지 않고 또 직접 판매라든지 심지어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상에 대한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확보되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촉진, 즉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도 광고나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등도 가능하면은 경제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나 슬로건 또 관련된 그 촉진, 판매 촉진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포지셔닝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DP 전략, 그리고 포지셔닝에 합당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여 해야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을 보면은 앞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의 구성 내용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마케팅 목표 설정, SDP 전략, 그리고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시장의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위협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기회와 위협에 우리가 대처하거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기술력이라든지 또 브랜드 파워,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그러니까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인적 능력,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분석해서 그러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회와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가, 그걸 고려해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전략 하에서 우리가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과 자원 능력 분석을 우리가 보통 SWOT 분석, SWOT은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DP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또 마케팅 전략 계획이란 것은 수립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과 시간과 예산과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에는 반드시 달성할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 액티비티들이 실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간과 시간을 또 설정해야 되고 또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조직, 인원을 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해야지만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위한 실행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가정했던 시장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자원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갑자기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경쟁사가 심각한 새로운 어떤 가격 경쟁 뭐 이런 거를 벌인다든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근데 컨틴전시 플랜은 모든 상황, 환경적인 요인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환율 변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환율 변동이라든지 노사 분규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돌발 사태를 가정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변경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룬 것이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컨틴전시 플랜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 변화가 갑자기 급격히 일어나고 또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에는 우리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한 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을 우리가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 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환경 및 상황 분석. 환경 분석은 우리가 시장 환경 분석, 즉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은 우리 회사 자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왜 내부 환경이라고 했냐면은 마케팅 부서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가 바로 환경인데 기업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즉 시장 환경은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야기되는 기회와 위협을 도출하고요.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도출해서 즉 SWOT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케팅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짜게 되는데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 STP는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포지셔닝, 위상 정립이라고 그러죠. 포지셔닝 전략과 포지셔닝에 일관되게 우리가 포지셔닝을 확립하기 위한 4P 전략, 즉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고요.
또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행 계획은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그 활동을 전개하는 기간, 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예산 배정, 그리고 수행할 조직과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실행 계획이 작성되고 이러한 실행 계획을 통해서 실행이 올바로 실행되는가, 전략 계획이 올바로 실행되는가를 평가하기는 성과 평가 방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성과 평가는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성과 평가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 이익률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 신규 고객 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러한 계획들이 상황 변동이 없으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중요한 변수들이 환경 변수들이 변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이 완벽하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